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정상적인 인구 불균형 구조 하에서 결혼과 자녀, 출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판단이 결국 젊은 세대의 팽배해 있는 것이 가장 그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어떤 안정적 사회적 여건이 없다 이런 것이 이 젊은 세대들이 혼인과 자녀 갖기는 물론 연애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시한 헝거리 모델 같은 것이 사실 파격적인 이런 주거 안정 대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혼인과 출산에 좀 용기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도 나온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 정도 수준의 담대한 정책 시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손으로 만져지는 지원이야말로 움츠린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세심하게 공약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일가정 병립에 관해서 세심한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아빠의 유급 1개월 휴가 의무화라든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의 그 예일 것입니다. 한편 이것뿐만 아니라 일가정 병립 과 경력단절 해소에 있어서 근로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출 부담하는 비용 대비 더 큰 혜택을 국가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극복도 결국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윈윈하는 시장 경제적 질서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 모델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믹스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선택권도 확대하고 그것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 앞으로 일가정 병립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위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육아휴직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편 저출산 여파로 앞으로 상당한 노동력 부족이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 부머 다음 세대에도 곧 이제 은퇴 세대가 쏟아지는데요. 은퇴 세대 아직 쉬기에는 아깝고 역량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와 소득의 선순환 자립복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정치하고 실패한 정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 기준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대비했던 정치는 박수를 받습니다. 미래를 외면했던 정치는 원망을 듣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중심에는 불투명한 미래, 보장받지 못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